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오래간만에 북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북한의 사실상 2인자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상 2인자죠.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2인자고 실질적인 2인자인데 형식상으로 보자면 차관급밖에 안 되는 사람이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여정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대요. 신년사를 김여정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깜냥이 되나? 원래대로 하자면 신년사는 적어도 장관급 이상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김여정은 공식적으로 부부장급,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근데 차관급이 신년사를 밝힌다? 야, 좀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김여정은요, 북한 정권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사실상 대신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대놓고 공식적인 발표에 욕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욕하는 그것도 창구 같은 역할을 해왔죠. 그 전까지는 북한이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도 막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근데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는 약간 조금 구분하는 느낌이죠. 공식적인 발표는요, 막말까지는 잘 안 하려고 하고, 막말을 해야 될 때 그 역할을 대신 맡는 사람, 일종의 악역을 하는 게 김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결국에 신년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악역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까기 위해서 신년사를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북한 김여정 신년사는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쇼킹했어요. 북한 김여정이 갑자기 윤석열을 찬양하고 싶다, 칭찬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도대체 이 뭔 소리죠? 북한 김여정은 왜 윤석열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한 걸까요? 윤여정이 아니라 김여정입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윤여정이 입에 읽다 보니까 자꾸 아까부터 제가 윤여정하고 김여정을 혼용해서 쓰고 있죠. 김여정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여정. 자, 김여정이 윤석열을 찬양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윤석열 덕분에 북한이 군사력을 엄청 강화할 수 있었어. 단기간에 초고속으로.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신년을 맞으며 사람들 사이에 축하와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인의 예지인지라. 인지상정 이런 뜻인 것 같죠? 하여튼 이런 게 예의인지라 나도 친지들한테 인사를 막 보내고 있는데, 자,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1일 발표한 이른바 신년사라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은사를 깜빡 놓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뭐다? 윤석열이 나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네. 내가 이 사람한테 고마움을 내 표시를 못했네? 이 얘기죠. 윤석열 신년사를 보니까 진짜 고마운 사람 여기 있었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계속 볼게요. 권좌를 올려다 볼 때부터 사유 능력과 인격이 매우 의심스러웠던 이 인간이 집권 후 시종 힘에 의한 평화를 떠들고 확장 억제력 증강과 한미 합동 군사 연습에 몰염하며 대한민국 운명을 백척간두에 올려놓은 것을 두고 입 가진 사람마다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나는 찬양하고 싶다. 자, 윤석열이 계속 전쟁 이딴 소리 하면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 뭐 이딴 소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사실 안보상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지만 아니야 나는 윤석열이 좋아 이러는 거야. 왜? 뭔 소리야 이거? 아니 힘에 의한 평화면은 결국에 북한을 공격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윤석열이 좋다고? 안보를 통째로 말아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그쪽 세상에서 장차 더해질 것이 뻔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비판, 특히 안보와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앞으로 욕먹을 게 엄청 많을 거야. 그런데 우리로서는 윤석열 덕분에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했어.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됐어.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특등공신이 윤석열이야. 그러니 우리가 찬양 안 하게 생겼어?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은 흉교한 인간보다 상대에 대한 적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우직하고 미련한 자를 상대하기 훨씬 수월하지 않은가? 자,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은 뭐 이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까는 얘기 같죠. 근데 상대에 대한 적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우직하고 미련한 자가 상대하기 훨씬 좋다. 자, 겁준다고 미국 항공모함이며 핵잠수함 전략폭격기를 숨가쁘게 끌어들인 덕에 북한은 당당하게 군사력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다 윤석열 덕분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할 수가 있었어. 야, 이게 뭔 소리지? 그러면서 뭐 문재인의 그 겁발린 평화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만약에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였다면 우리로서는 정말 큰일이었을 텐데 무식할 정도로 용감한 윤석열이 권좌를 차지한 것은 북한에는 두 번 없는 기회였다. 문재인 때 미친 것을 10배, 20배 이상으로 만회할 수 있었다. 지금 북한이 만족하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은 윤석열이 광적으로 군사적 대결 자세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토록 짧은 시간 내에 군사력을 키우기 어려웠을 거다.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자, 요약하면 그거죠. 윤석열이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키우는 바람에 그 핑계 삼아서 북한이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할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윤석열한테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는가? 고맙다 성렬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북한이 이 지난해하고 작년과 재작년 이 2년 사이에 정말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을 시켰습니다. 남북한의 대결 국면이 뭐 어느 하루 이틀에 생긴 건 아니었겠는데, 자, 그런데 다른 때 아니고 하필 지난해와 재작년에 그렇게 북한이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예, 그거는 러시아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를 배척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는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것을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보복을 했다는 거죠. 러시아는 북한이야말로 지금 현재 전쟁 위기를 겪고 있으니 우리가 무기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윤석열이 그렇게 대러시아 적대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우리한테 무기 줬겠어? 안 줬지.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대한 적대 이런 정책을 윤석열이 쓰지 않았다면 중국이 우리한테 무기 줬겠어? 안 줬지. 아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김여정이 하는 얘기는 윤석열 덕분에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혹은 중국으로부터 상당량의 군사 원조를 받았다. 무기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력이 순식간에 확 강해졌다. 이렇게 단기간에 강해질 수 있는 거, 야, 이거 어렵지.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지. 야, 우리가 문재인 때는 말이야. 문재인이 그렇게 맨날 평화 하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군사력 증강 하나도 안 했지 뭐야.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군사력 증강 안 하는 동안에 남한은 F-35 들여왔지. 각종 그 잠수함 막 배치했지. 우리만 바보 됐잖아. 근데 그때 벌어졌던 그 각종 문제, 군사력 격차, 윤석열 때문에 단박에 한 방에 해결했단 거 아니야. 김여정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윤여정이래. 윤여정 선생하고 김여정하고는 참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 그죠? 예.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러시아가 북한에 상당히 많은 군사적 원조를 했고, 그 군사적 원조에는 북한이 그동안 간절하게 원했던 핵심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핵심적인 무언가가 뭘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잠수함, 전투기, 그 다음에 미사일. 북한이 최근 들어서 그 이른바 인공위성 로켓을 많이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과학위성을 쐈네, 뭐를 쐈네. 아이고, 또 이 와중에 풍선이 왜 날아가? 중요한 얘기라는데 풍선이 날아가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나오게 할 수 있지? 네. 자, 얼마 전에 북한이 쏘아 올렸다는 첩보위성 기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거 다 러시아한테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러시아가 다른 때라면 좋겠어? 윤석열이 뻘짓하는 바람에 좋지? 아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을 미워해도 나는 윤석열이 좋다? 이렇게 한 거죠. 참.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참담한 얘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김여정이 참 고도로 돌려가는구나. 야, 저거 은근히 저거 사람 야리는데 일가견이 있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김여정은 한 달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이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중적으로 윤석열을 까는 데 집중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돌려까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 너네 덕분에 윤석열 덕분에 북한은 더 좋아. 뭐 니는 욕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욕먹는 게 싸지만 넌 참 너 바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바보 취급을 당하면 국제적으로 글로벌 후구로 찍혔으면 이런 일이 다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안보가 정말 위기에 놓였구나. 북한이 저렇게 조롱까지 할 정도라면 북한이 도대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걸까? 북한이 과연 가지게 된 새롭게 중국 혹은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은 전투기도 전투기지만 잠수함입니다.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인데 북한이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껍데기는 만들었다고 해요. 사이즈 크게 만든 거예요. 기존에 있던 잠수함의 사이즈를 키웠어. 그래 만들었대. 근데 문제는 뭐 선체 균형이 안 맞고 그 다음에 그 잠항 능력이 상당히 처지는 데다 무엇보다 이 잠수함의 제일 핵심적인 것이 이 파워팩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원이 제일 중요한데 이 동력원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다는 겁니다. 잠수함은요 전기로 돌아가는데 그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디젤 엔진을 돌립니다. 그 디젤 엔진을 어느 정도 잘 돌려야지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 배터리를 통해서 돌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출력이 안 나와가지고 이 잠수함이 완전히 느림보 거북이가 되는 거예요. 잠수함이 적어도 20노트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사이즈만 키우다 보니까 20노트는커녕 뭐 10노트 겨우 넘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소음이 되게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상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만들어 놓고 물에 띄우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러시아한테서 받았다면 중요한 문제가 돼요. 이제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북한이 SLBM을 만들었는데 그 SLBM을 잠수함에 싣지를 못했다고. 잠수함이 없어서. SLBM을 실으려면 적어도 잠수함이 3,000톤급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실을 수가 없어. 사실 사이즈가 안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자, 그 3,000톤급 이상이 되는 잠수함을 러시아가 제공을 했거나 아니면 엔진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심각한 겁니다. 우리 안보가 진짜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맨날 대결 국면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독도를 갖다 바치고 이중으로 이적 행위를 한 겁니다. 아, 참. 이걸 지들만 몰라요? 윤석열만 몰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